삼국지에 수많은 인물이 나오는데 전부 개성이 있습니다. 그런 속내를 다 파가면서 하나하나 읽다 보면은 결국은 인간 탐구죠. 그래서 피해야 되는 인물, 저는 가장 큰 인물로는 무예는 굉장히 뛰어나죠. 근데 너무 오만했고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를 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지금 현대에 똑같습니다. 능력은 뛰어나는데 도대체 존경을 할 수 없는 분들. 책거삼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삼국지로 해가지고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시하고 희곡으로 문단에 나오기는 했지만은 소설을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삼국지에 관심이 많은데 읽을 만한 삼국지가 없어요. 전부 한자말에다 토를 달아놨거나 한자말 소리 나는 그대로 했거나, 그래서 이제 거기서 문제의식을 좀 느꼈는데 내가 그냥 한번 옮겨보자. 무엇보다도 우리말로 된 거, 쉽게 읽을 수 있는 거, 어려운 한자말로만 된 것은 못 읽고 맨날 앞부분만 읽다가 덮어놓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는데 사실 어려워요. 우리 세대만 해도 아무래도 한자말 이런 것에 익숙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쓰는 게 좋은데 그걸 우리 토속적인 말로 다 바꾼다고 하는 거 그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최대한 바꿨는데 막상 20년 전에 해보니까는 안 바꾼 거 절반이 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메모를 해놨다가 작년에 개정할 기회가 생겼을 때 완전히 반영을 해갖고 거의 잘 알려진 이미 굳어버린 무기 이름이나 관직 이름 빼고는 전부 우리말로 바꾸려고 했으면 괜찮더라고요. 어색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독자들도 별로 어색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삼국지에 수많은 인물이 나오는데 거의 이름까지 나온 사람 한 1000명, 이름도 없이 나오는 사람까지 하면 1200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이 전부 개성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오욕 칠정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겉으로는 아주 군자인 척 하는 사람도 있고, 속은 일이나 늑대 같은 사람도 있고, 그런 속내를 다 파가면서 하나하나 읽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일이 부딪혔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돼야 되겠는가. 근데 그것을 잘못 사용을 하면은 정말 흔히 말하는 사기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 나는 어떻게 처신을 할 것인가. 이런 쪽으로 이제 좋은 쪽으로 보면은 결국은 인간 탐구죠. 웬만한 국내 대하 소설 보통 등장인물이 한 400명 되거든요. 근데 삼국지에 한 1000명이 넘게 나오니까는 인간 군상 여러 유형들을 접해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역시 관우하고 장비 아닌가 싶어요. 관우하고 장비는 무예는 굉장히 뛰어나죠. 근데 관우는 너무 오만했고요. 장비는 막무가내 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개인만 몰락한 것이 아니라 나라 자체도 몰락을 해요. 관우 같은 경우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를 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장비는 좀 감정적으로 막 희는 이런 게 있었지 않는가. 심지어는 관우가 오나라하고 싸움에서 잡혀버렸는데 그 전에 사돈을 맺자고 그랬는데도 안 맺었죠. 관우가 자신을 호랑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호랑이 딸을 개 자식한테 보내느냐, 결혼시킬 수 없다. 그래서 오만하게 안 했는데 결국은 거기한테 잡히거든요. 그래갖고 참수를 당하거든요. 그 다음에 장비 같은 경우는 심지어 부하들한테도 막무가내로 하다가 결국은 부하한테 당하고, 지금 현대 기업이나 이런 것하고 똑같습니다. 직장에도 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능력은 뛰어나는데 도대체 존경을 할 수 없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조조시대 때 가후라고 하는 책사가 있었고요. 상당히 매력적인데 별로 부각이 안 됩니다. 가후 같은 경우 생존형 책략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당시에 또 70대 중반까지 살았으니까 꽤 오래 살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통치를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죠. 조조가 웬만하면은 사람도 잘 죽이고 그랬잖아요. 내치고 그랬을 텐데 가후 말을 듣고, 특히 관도대전 같은 거 할 때 원소군하고 조조군하고 싸우는데 그럴 때도 이 가후가 옆에서 지략이라 할까 이런 것을 잘 얘기를 해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뻥이 좀 심하기는 하지만은 원소군은 10만 명이라고 그러고 조조군은 뭐 4만에서 5만 명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가후가 딱 볼 때는 원소군은 사람 아마 제대로 통솔을 하거나 이런 것은 없다. 수는 많지만은 우리가 해볼 수
없다. 그래가지고 길게 가지 말고 짧게 하자. 원소군의 군량을 먼저 차단을 시키고 불을 지르고 그런 것을 이 조조가 받아들였다고 하는 거. 그래갖고 결국은 이겼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도 조조가 후계자를 정할 때도 보면은 아들 때 누가 정치적으로 뛰어났는가를 과우가 얘기를 하고 그것을 또 조조가 받아주었다고 하는 거. 조조같이 상당히 어찌 보면 교활하기도 한데 그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가우가 그만큼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가우가 저평가됐다 그렇게 봐요. 근데 번역을 할 때 누가 저평가됐느냐 어쩌느냐 이런 것 일체 안 쓰고 오로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책에 있는 것만 썼습니다. 여포 같은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말은 인중여포, 사람 가운데서는 여포가 최고고 말 중에서는 적토마가 최고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긴 하지만 여포가 정말 싸움도 잘하고 씩씩해요. 그래서 우리 아마 이 삼국지 1권에 보면은 표지도 뜻밖의 여포 사진이죠. 여포가 뛰어나긴 해요. 그러나 배신도 잘하고 눈앞에 어떤 작은 이익을 위해서 큰 대의 명분이 없는 그런 인물이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느꼈고요. 그래서 여포가 나중에 조조한테 죽게 될 때 유비를 보고서 나 좀 살려주라 그랬는데 이제 유비도 그때 딱 그러죠. 동탁 안 받느냐. 여포가 자기 양아버지처럼 동탁을 섬겼지만은 결국은 배신하고 동탁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조조 당신도 말이지 지금 여포 살려놨다가 나중에 당신 죽을지도 몰라 그런 의미를 품고 있더라고요. 일체 번역을 할 때 그런 말은 안 썼죠. 뭐라고 쓰고 싶어도 그렇게 쓰면은 번역이 아니고 인물평이 됩니다. 그래서 피해야 되는 인물, 저는 가장 큰 인물로는 여포를 치고 있고요. 원서 같은 유행은 그 당시에 굉장한 집안 사람이었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옆에 사람들이나 부하들의 얘기를 안 들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죠. 자기가 어떤 일에 있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부하들한테 미루거나 또는 결정적일 때는 안 나타나 버리거나 그런 인간이 원소 아닌가. 그 다음에 이제 원술 같은 사람. 원술 같은 사람은 자기보다 이렇게 자질이 좀 뛰어나다 싶은 사람은 그 꼴을 못 봅니다. 그 꼴을 못 봐갖고 결국은 자기 자신도 망해요. 망하는데 정말 그 떵떵거리고 살던 사람이 마지막에는 죽기 직전에 꿀물 먹고 싶었죠. 그러나 평소에 잘했으면은 요리사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주겠죠. 마지막 먹고 싶다는데. 근데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 지금 꿀물이 어딨냐. 피물밖에 없다. 그러니까 원술조차도 피를 토하고 죽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잘 살지 않아가지고 자기 잘난 맛에만 그렇게 있던 사람들 옆에 사람들은 끌어요. 겉으로는 할 수 없이 그 사람 위세에 눌려가지고 예하지만은 결정적일 때는 전부 다 등을 돌려버리죠. 그래서 여포, 원술, 원소 이런 인간 유행은 우리가 멀리 해야 되지 않는가. 우선 첫 문장하고 마지막 문장인데 지금 세상하고도 똑같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나라든지 무슨 힘이든지 합친 지 오래되면은 난이고 난인 지 오래되면은 다시 합치는 게 세상 이치다. 천하의 이치다. 그러니까 나라도 보면 너무 크면은 나중에 쪼개지고 여러 개로 쪼개 있던 나라가 오래되면은 다시 하나로 합치고 그렇듯이 지금 힘도 다 그렇잖아요. 보면은 지금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근데 그게 삼국지 첫 문장에서 나오고 뒤에 가면은 좀 허탈합니다. 위촉 오가 다 망하고 허탈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또 그렇게 얘기가 합니다. 합친 지 오래되면은 또 나뉘는 것이 세상 이치다. 나뉜 지 오래되면은 다시 합치는 게 세상 이치다. 그래서 조금 위안을 얻고 끝냅니다. 그것이 가장 저는 인상 깊었고요. 또 해학적인 부분도 작가가 많이 넣었다. 예를 들면은 사마이가 가짜 제갈량 모습에 쫓겼는데 한참 가가지고는 뭐라고 했냐면 내 머리가 제대로 붙어 있는가 보라고. 그런 표현들 그것이 지금의 무슨 개그 프로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게 1800년 전 얘기인데 그런 때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작가 해학적인 문장도 구사할 줄 알았구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삼국지 연의 그러니까 소설 삼국지는 7할은 사실이고 3할은 꾸며냈다. 근데 3할이 없었으면은 7할이 재미가 없어요. 3할이 있기 때문에 삼국지를 보지. 그래서 중국의 시인이었던 소동파 같은 경우 그 사람은 산문집을 보면 길거리에서 읽어줄 때 누가 얘기를 할 때 유비가 패하면 울고 그러는데 조조가 패하면 기뻐한다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물론 유비가 항상 옳은 것도 아니고 조조가 항상 나쁜 것도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소설에서 촉한 정통론을 취하느냐 아니면 조조를 영웅으로 취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김만중의 어떤 글에도 보면은 만약에 정사 삼국지만 있었으면은 건조해가지고 중국의 역사를 어떻게 알겠느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관중 삼국지가 있어가지고 중국의 역사도 알고, 그래서 지금도 거꾸로 삼국지 연이 나온 것을 역사적 사실로 거꾸로 이렇게 인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삼국지 연의가 더 많이 읽혔다는 얘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역사적으로 반드시 있었던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설적으로 꾸며놨지만은 진실이 더 중요하다. 삼국지 연의는 진실을 더 많이 쓴 것 같고 30%는 다 작가의 상상력이나 이런 데서 나왔기 때문에 진실을 더 많이 쓰지 않았는가. 허구의 인물 같은 경우 초선 같은 인물은 정사 삼국지에 안 나오는 인물이죠. 초선이 없었으면은 동탁, 여포 왔다 갔다 하면서 왕룡이 미인기를 쓰는데 그런 게 전혀 설정이 될 수가 없는 일인데 거기에 초선이 나와가지고 아주 소설 읽는 재미를 높이잖아요. 그리고 이 동탁하고 여포 관계랄지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가공의 인물이지만은 소설에서는 필요했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은 아니지만은 진실을 드러내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사람으로 태어났으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 머리로 생각을 하고 내 어떤 철학을 가지고 행동을 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자. 그러면은 그냥 단순히 어떤 도덕 교과서처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여기 1000명 이상이 나오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서 흥미를 갖고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런 경우는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마지막 권을 보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흔히 말하는 역사서 진수 삼국지, 정사 삼국지라고 하는 거, 그런 거는 정말 건조해서 이고 넘어가기가 힘들거든요. 재미도 없고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만 기록을 해놨는데 이건 소설적 흥미를 느끼게 해놨기 때문에 없는 일도 만들고, 그런 것들이 작가의 상상력을 발휘하거나 또는 있던 일이라도 거꾸로 만들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일을 갖다가 붙이기도 하고 그래갖고, 이거 소설이기 때문에 진실을 밝힌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아무리 독서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 평소에 책을 안 보는 사람들도 한 페이지 두 페이지보다는 뒷페이지가 궁금해지게 저절로 어느 순간에 빠져 있다. 또 읽다 보면은 그 수많은 인간상에 대해서 이 인간 저 인간에 대해서 배울 점이 생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억지로 보는 책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냥 의무로 이건 고전이니까 읽어야 된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고전이니까 읽어야 된다가 아니라 재밌으니까 읽는다. 앞사건이 뒷사건을 궁금해하게 만드는 이런 게 매력입니다. 그런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 책이 아직도 읽힌다. 앞으로도 읽힐 것이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른 책하고 특징은 무엇보다도 일단 전체 내용 중에서 한 줄도 빼지 않았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왜곡을 시키지 않았다는 거. 저도 해보니까는 번역자의 어떤 의견을 달고 싶어요. 어떤 인물에 대해서는 어떤 평도 하고 싶고, 그러나 그런 걸 다 자제를 하고 오로지 있는 거 그대로만 쓰고, 또 우리말, 우리 세대가 가고 나면은 한문을 읽을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고 우리 문장으로 바꿀 사람도 없을 것 같고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면 옛날 분들은 사람 이름을 땅 이름으로 해버리고, 근데 앞뒤 문맥을 보면은 전혀 어색하진 않아요, 문장으로는. 근데 내용으로는 굉장히 어색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한 일주일씩 뒹굴면서 궁리를 했고, 그런 데에서 은근히 제가 자부심을 좀 느끼지요. 다른 책들하고 차별성을 볼 때. 책이 10권이나 되니까 처음에 그 분량에 질리지 말고 10권을 다 읽고 나면은 내 머리로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세상을 대하는 지혜도 생길 것이다. 일단 그걸 전제로 하고요. 요즘에는 인공지능 또 디지털 세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결국은 그런 것도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결과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이 중요한 것이니까 삼국지 내용만 필요하다 그러면은 AI한테 추려가지고 하겠죠. 그러나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한 문장 한 문장 읽어가면서 뇌가 안 썩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을 통해서 과정 없이 결과만 추구하면 결국은 뇌가 썩어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다른 책은 안 보더라도 요것만 봐도 그냥 세상 사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을 것이다. 적어도 이 디지털 세상에서 정말 허튼 짓은 안 하고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느낍니다. 물론 좋은 인물도 있고 나쁜 인물도 있죠. 나쁜 인물을 통해서는 우리 반면교사, 저러면 안 되겠구나. 좋은 인물을 보고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걸 느끼는 게 삼국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